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재인 기자회견 다 함께 못 살자. 정말 이 뒤에 안전 빵빵처럼 다 함께 잘 살자.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다 함께 못 살자는 얘기구나 하고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는 다 뒤집어서 그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쇼를 하니까 처음에는 쇼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참신하기도 했는데 쇼만 하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지겹고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어저께 징글징글 쇼를 보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다 끝나고 나니까 심란했어요. 자, 우리 늘공님은 어떠셨습니까? 혁신적 공유 뭐 네, 네. 저 이름도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약간 혁신성장 그거 원래 보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아우르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서 뭐 근데 약간 법조문 같은 경우가 있죠. 법조문이 이렇게 애매하게 써져 있는 것처럼 좀 네. 딱 귀에 들어오는 약간 연설은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예. 들었거든요. 보이구님 저는요 공천 신청 안 했어요. 전 정치할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정말 그 고용 참사가 일어나서 참 실패했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소득 주도 성장은 그냥 가겠다고. 이거 도대체 얼마나 뻔뻔스러운 얘기입니까? 아니 그럼 잘못했으면은 항로를 바꾸고 지도를 새로 보든지 아니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잘못된 길이다. 근데 나는 이 길로 그냥 가겠다. 저는 진짜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요즘 취업이 진짜 어렵긴 어렵거든요. 저도 네. 이제 20대고 네. 만약 취직을 해도 저는 물 프리랜서로 가기로 했지만 취직을 다시 한 데를 하는데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취직을 할 시기고 뭐 그렇지만 네. 좀 아쉽죠. 아니 너무 어저께 기자회견 할 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요. 54조를 일자리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취직이 9만 7천 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5년 전인 2014년에는요. 그 신규 취업자 수가 59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60만 명에서 약 10만 명으로 완전히 내리꽂아서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계속 이러고 앉아 있는지 그리고 또 공무원 늘린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부족해요.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아니죠. 아니, 일을 다 같이 하면은 네. 못할 순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서 일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밑에 직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밑에 직원은 일은 하는데 이제 다른 좀 윗분들은 일 안 하고 조금 어렵죠. 네,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들어오기 전엔 그렇더라고요. 공무원 남아 돈다고. 남아 돕니다. 자, 공무원 남아 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저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심화되고 있고 1대 99의 승자 독식 사회로 가고 있다. 와, 이건 악담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대 99의 승자 독식 사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통계를 봤지만 세계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는 그냥 중간 정도예요. 그런데 뭐 1대 99의 사회라는 등 이러면서 악담을 하고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가 필요하다. 사람 중심 경제 계속하다가 사람 잡겠더라.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의 경제관, 네? 분노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계속 시속 600km로 아우토반을 달리겠다. 맞습니다. 안재영님 말씀대로 사회주의적 발언 맞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앞으로 나는 이 20대에 정말 이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앞날이 어때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은 취직이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제 친구들도 고학벌도 많은데 네. 그건 다 아침 새벽에 7시에 네. 일어나가지고 다들 뭐 6시, 7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제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저도 조바심도 나고 그렇죠. 예, 같이 우울해지죠. 네, 그래서 저하고 얘기할 때 친구하고 같이 울었다고. 왜냐하면 네. 그 친구는 대기업에 계속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몇 번 떨어진 거예요?
한 6-7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 딱 목표를 해가지고 그냥 몇 년씩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그 친구가 또 그렇게 유능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유능했는데 네. 아쉽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불평등인 나라인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수출 6천억 불, 3만 불 국민소득, 세계 6위 수출국, 그다음에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뭐라고 했냐. 취업을 32만 명은 내가 시키겠다 이랬어요. 근데 결과가 9만 7천 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반성하고 이제 항로를 돌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한 이렇게 기자를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단말기 실장이 들어가서 좀 다행이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영민 실장이 그래도 이렇게 장사꾼 마인드가 있다. 왜? 즉 단말기까지 딱 설치해갖고 돈을 많이 벌려는 의지가 있고 두 번째 그 이렇게 산자위원장 할 때 그 산하 기관에서 돈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냥 카드로 긁어드리겠다고 하면서 단말기를 이렇게 딱 설치한 말하자면 고객 우선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나와서 좀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정말 뒤로 엎어갖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자, 러브 하와이님께서 1.99불을 시청료라고 하시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까 쇼너님도 이제 들어와 주셨고요. 쇼너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요 아주 짱짱한 방송을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 와서 짱짱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일단 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 537분. 감사합니다. 근데 탁현민이 이번에도 주제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막 손들고 막 이렇게 쇼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약간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 공무원답게 전시행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이 청와대 본관에서 막 그 빨간 계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이제 말도 이상한 참 연설문도 못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설문 그 비서관이 별로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막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옮겨요. 차를 타고. 근데 옮기는 게 전에 영빈관에서 했더니 좁아가지고 그랬다 어쩌고. 근데 제가 보니까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홍보 동영상을 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보다가 갑자기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보름달 같은 얼굴에다가 그냥 환하게 있고 손을 들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런 홍보 동영상을 우리가 강제로 한 5분 동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원래 한 개 못한 사람들일수록 PR을 많이 하고 또 상황이 후질수록 어마어마무시하다고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의 김정은 동영상 보세요. 음악 그냥 짱짱하게 깔리고 북한 사람들이 막 웃고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웃고 환호하고 아니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하고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우스웠던지 그거 보셨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다가 막 음악 깔리는 거. 북한 김정은 동영상 뺨치겠던데요. 말 안 해도 알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여러분 그 쇼쇼쇼의 그 내부를 한번 보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종이도 안 들고 이러면서 이 정청래라는 전직 국회의원이 뭐냐면 역사급 회견이었다. 클래스가 다르다. 진짜 정청래나 손혜원이나 그 클래스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아니 무슨 대통령 기자회견을 갖고 무슨 역사급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게 무슨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 문바들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한테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북한식으로 막 그냥 찬양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 인터넷을 보면 문바들이 총 출동했어요. 보셨어요? 네, 좀 봤죠. 어떠셨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나 점잖은 아니 공무원도 고만도 떼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처럼 얘기를 해요? 아직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저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했다. 뭐 종이도 하나도 안 보고 뭐 잘했다 막 이러는데 진짜 종이 하나도 안 봤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대형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대형 모니터에 답변이 이렇게 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모니터도 공개를 해야 돼요. 막 이런 게 이제 막 그 네티즌들한테서 올라오니까 뭐 그걸 껐다, 뭐 별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껐나요? 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딱 무슨 자기가 잘 모르는 질문 나오면 그래서 7초에 이 침묵이었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7초는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7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을 대통령이 그냥 눈만 그냥 땡글땡글땡글 굴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 뜨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모니터에 떴는데도 A4 용지를 이렇게 읽다가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모니터 읽는 거에 습관이 안 됐던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두 번째 이 쇼쇼쇼의 특징은 뭐냐면 비서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다 그 꽂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렇게 졸업식 할 때 우리는 갔다 하면서 학생 옆에 이렇게 꽂아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아니 왜 저렇게 있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말하자면 이유를 폭로를 한 거예요. 저 신지연 비서관 옆에 있는 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비서관들이 딱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자면은 지명을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다 지명을 하는 거를 좌표를 찍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비서관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까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비서관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진짜 웃겨도 너무너무 웃겼어요. 이쪽 모니터에는 올라가질 않아요. 글이 이쪽에서는 다 이제 들어오는데, 네, 저는 뭐 읽을 수 있는데, 우리 20대니까 다 읽기는 읽죠. 네? 그러니까는 대형 모니터 2대다. 우리 라이언킹 님도 얘기하시고. 네. 보이십니까? 보이죠. 근데 이쪽 모니터가 큰 모니터가 안 보이니까 이쪽을 보세요. 저는 이제 보이는데 이쪽은 안 보여. 안 올라가요, 이쪽이. 자, 좀 그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고민정 그 부대변인이 어저께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제 꽂은 사람들 옆에 있는 이 비서관 옆에 있는 사람만 지명을 받으니까 중앙 일간지 기자들이 단 한 명도 질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정 그 부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일간지 기자들 질문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 기자가 아닌 지방 일간지 기자는 기자도 아니다. 이게 벌써 청와대의 속내가 거기에 터진 겁니다. 너무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민정 씨가 아무리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부대변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중앙 일간지 기자만 평소에 기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정말 모든 지방지 기자가 고민정 갈아버려라 이렇게 청원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정말 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구나 이제 그래도 중앙일간지 기자 중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정우상이라는 기자가 이제 질문을 신재민하고 김태우에 대해서 했는데 딱 그 전에 질문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비행기 안에서 외신 관련된 외교 관계된 질문 아니에는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돌려 말해서 이렇게 딱 이제 비꼬듯이 물었는데 고민정이 또 거기서 눈치 없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요 질문을요 그 사회 문화로 해주세요. 정말. 이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어떤 거든지 해주시면 되고 대통령께서 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이고 저렇게 촌스럽게 왜 그러나 이래가지고 질문 다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신재민과 이제 김태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참 청와대가 수준이 정말 낮다. 정말 그 무능하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이 탁현민 외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탁현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탁현민이 왕행정관이라고 하는데 왕행정관은 어떤 거예요? 모든 의사 결정이 네. 이제 그 한 분에 대한 지위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암묵적인 거지, 이제 네. 직접적인 건 아니어서 네. 어렵죠, 밝혀내기는. 네. 근데 이 왕행정관을 다 이렇게 탁현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탁현민이 모든 거를 그냥 이렇게 뭐 홍보수석이고 뭐 청와대 대변인이고 이거를 넘나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야, 진짜 공무원이다. 진짜 공무원이다. 아니,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갔으면서 너무 좀 화끈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정말 야단 좀 맞아야 되겠어요. 농담입니다. 게스트한테. 저 고은미 님이 게스트 누구신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주제만 얘기했지 게스트 소개를 우리가 11시 되기 전에는 소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예, 저는 이제 여기가 저기 카메라예요. 저기 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저번 달에 이제 그만두었고 네. 지금 프리랜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공무원 생활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네. 네, 좀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그다음에 네. 또 시원하게 이야기하고자는 왔는데 네. 생각보다 떨리네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우리는 막 이렇게 지난 수요일 게스트가 헐 낫네요.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게스트님 모니터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늘공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얘기 좀 화끈하게 하세요. 저 하고 있을 때는 화끈하게 하더니 정말 또 이제 이 20대 젊은이들이 불안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기를 내주세요. 우리가 얘기한 거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쓰겠다. 그리고 우리 늘공님 정말 고생하고 있다. 20대의 불안 이해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기간이 군대 기간까지 합해져 군대에서 휴직한 기간까지 합쳐서 모두 몇 년을 한 거예요? 공무원으로? 딱 떼어서 그래도 제 손가락 5손가락보다는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6년, 7년. 훨씬 있죠. 훨씬 와, 오래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신재민 씨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혹시 알아봐가지고 그 자기의 상사였던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게 그렇죠. 제일 걱정되고 자기랑 같이 했던 동료들이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나와 준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용기가 가상하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풀리면은 우리가 5번 낙하산이 별처럼 쏟아진다 해서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쇼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뭐냐? 이 정권은 쇼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우리가 트루먼 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는 트루먼 쇼다. 청와대는요, 다 트루먼 쇼에서 본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하고 다 쇼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 총 PD, 총 CP는 누구냐? 탁현민인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트루먼 쇼처럼 다 세트에다가 다 돈 받고 정말 어공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그냥 조연급이다. 그리고 진짜 CP는 탁현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 시청자는 누구겠는가? 저는 김정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정은과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서로 신호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했죠. 김정은 이 위원장이 말하자면은 이 제재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특히 금강산 관광하고 또 개성공단 조건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다 된 거다. 그러니까 미국만 제재 풀어주면 된다. 아니 누가 미국만 제재 풀어주면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제재라는 거는 미국과 유엔이 했는데 그 당사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재 받은 사람끼리 제재 푼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지. 거기다가 북한이 핵 실험을 해가지고 개성공단 셧다운한 겁니다. 그다음에 박광자 씨 그렇게 민간으로 관광객 갔던 박광자 씨를 쏘고 아무런 사과도 안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더불어서 금강산 이 관광이 지금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번도 받지도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와.